여러분, 우담보,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우리 서옥식 정치학 박사님. 서 박사님 인사하시죠. 예,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올인코리아 조영환 광화문 늑대 조영환 대표 모셨습니다. 예예. 늑대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우리 윤칼세 때문에 늑대 됐습니다. 정말로 다뤄야 될 이슈가 많죠. 정말 나라가 이런 나라 정말 처음 경험해 본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라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 국가 원수가 서해 수호의 날에 지금 대통령 국가 원수로 취임해서 두 번째, 오늘이 천안함 9주기인데 두 번째 참 불참했어요. 불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 원수님 이게 불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서 박사님부터. 그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것이 천안함, 연평 제2연평해전, 예. 그다음에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이걸 묶어가지고 당시 희생됐던 사람들이 총 55명입니다. 다 합하면? 예, 그 사람들을 기리고, 숫자에 관한 난 우리 서 박사님 대단하시죠. 네, 기리고 그다음에 이 우리 대한민국 수호 이런 거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제정돼 가지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예. 천안함 이 46명 용사들의 그 영정이 붙어 있는 거 앞에서 이 거수격리도 하고, 네.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는 베트남 간다고 참석 않고, 올해는 무슨 국내 행사 일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이 폭침으로 보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 요새 지금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정경주 장관, 아니 그것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발이 아니고 침몰. 도발을 충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이 붙었을 때, 그때 자기 선거 공보에 밑도 끝도 없이 천안함 침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사고, 접촉, 고장, 이런 걸로 침몰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급해가지고 그때 2012년 12월 19일 대선일인데 하루 전날 그것도 공격 주체도 밝히지 않고 폭침이란 말을 썼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완전히 선거 급조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체 그런 말 안 하다가 2015년 가서 그때 강화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폭침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2010년에 이 사건이 났는데, 그로부터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5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예. 조 대표님, 국가원수가 국가원수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좌익의 특징인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간인 여객선 사고잖아요. 그야말로 침몰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천안함은 분명히 공격 주체가 있는 침공이요 도발인데, 그거는 자연사고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 좌익들의 뇌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민간 여객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폭침시켜 넣은 것처럼 둔갑시켜서 국민들에게 세뇌 선동시켜가지고 정권 타도하는데, 민간 여객 사건 침몰을 마치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폭침했는 것처럼 공격하고, 북한이 공격했는 거는 북한하고 동지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했는 것은 마치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 침몰 단어 쓰고, 그걸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서해에 일어난 불행한 충돌,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그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것은 양측이 공격했을 때 있는 충돌입니다. 그렇지. 그거는 연평도 포격도 일방적으로 북한을 쏘는 거고,
천안함도 일방적으로 당한 건들 그러니까 공격당한 것은 북괴가 공격한 것은 물타기 해가지고 중립처럼 우리가 같이 싸우다 그러는 것처럼 하고 이게 좌익의 내구조 다시 말하면 문재인의 내구조 문재인이가 얼마나 자기 유리 불리한 것에 따라서 이 빨치산들의 속성이고 빨갱이 속성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그 표본적인 사건이 천안함에 대한 문재인의 태도예요. 문재인의 태도 자체가 왜곡, 날조, 선전, 선동, 대한민국 반국가 그 정치의식이 잔뜩 담겨 있는 게 문재인의 이번에 새해 수호 기념일 도망가는 거. 내년에는 이제 그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쫓겨나가 못 갈 거예요. 왜 저렇게 대한민국의 이 군인 국가를 지키다가 그 희생당한 그런 생태 같은 목숨을 저렇게 저주하고 외면하는 저는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월 23일 서해 수호의 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건데 2013년 3월 23일이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이제 대전 그 국립현충원 그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홍보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청와대 자체 내에서. 그래서 제가 외교안보 수석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발표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딱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함 그 폭침 그 추모 행사에 참석을 하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국가 원수로서 당연한 사건인데 당연한 일인데 그게 대소특별히 됐어요. 그랬더니 경호실에서 대통령 동선을 사전에 발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동선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신뢰가 아니고 실외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실외에서 3.1절 행사도 그만 그러면 다 시비를 걸어야 되게. 그게 뭐냐면은 싫어하는 거지. 참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은근히 우리 안보에 대해서 안보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인문 분야가 공통적으로 은근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보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권이 바뀌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안 보잖아요. 당당하게 예고를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저 그때 아주 상당한 그 곤경에 빠져진 적이 있어요. 정치적 곤경이죠. 나는 그 용납 못한다. 나는 아니 천안함 이 폭침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당연히 이걸 해야지. 그랬더니 예컨대 뭐 대변인을 잘라야 된다 뭐 한다. 대단했죠. 거기에 붙어먹는 놈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군인이나 경찰에 대한 홀대 이게 우리 망조의 첫 번째 징조예요. 망할 징조. 그게 미국 같은 경우 봐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인기를 유지하는데 북한 핵은 두 번째 치고 우리 6.25 남침 전쟁 때 희생당한 미군 그 유해 가져온 거 그 큰 공로로 보잖아요. 엄청난 공로로 보는 거죠. 그걸 완전히 큰 공로로 선전선동에 이용해 먹잖아요. 우리는 뭐 완전히 천안함 46용사가 죽어도 이 문재인이가 아주 개죽음 취급한다. 그렇죠. 야,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박근혜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완전히 뭐 이 국가관이나 애국심이나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들이 다 왔던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상대적으로 완전히 상대적으로 좀 좋았지만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입으로 다 발표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거기까지. 정확할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천안함 폭침 그 대전 현충원 그 국립묘지 행사 때에 그걸 당당하게 내가 예고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윤청자 할머니 이런 분들 뭐 나 보고서 참 반가워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건 뭐 참 웃기는 또 하나 이야기인데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뭐 농협이니 뭐니 쑥대밭이 됐어요. 네. 딱 내가 올라가가지고 정화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북한 소행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북한 찍었냐? 왜 북한을 찍었냐 이거. 아니 그럼 내가 볼 때 북한이 아니면 그럼 이걸 중국이 했겠습니까? 미국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그 천안함 때 우리 그 봤잖아. 이명박이 대응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도 일단 우리 군함이 내려앉으면은 99% 정도를 일단 북한을 포함한 적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정신이 있는 국민 제정신이 그렇죠. 있는 정부예요. 이거 언제부턴가 일단 우리 군인이 죽고 작살나면 요즘 전방에도 군인이 죽으면요. 일단 북한 의심하지 말라는 발표부터 국방부에서 간첩들이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간첩이 하는 짓이에요. 군인이 전방에서 정체불명의 총살을 당했으면 일단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정상적 국가의 추정인데 추정. 우리는 증거가 없으면은 북한은 천사로 보는 이 완전히 간첩들이 빨갱이들이 지배. 아니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북한 소행이 밝혀졌는데 내가 딱 올라가가지고 북한에 의한 소행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근본 원인까지 다 파헤치겠다고 했더니 일단 그래야죠. 청와대 안에서도 네. 윤창중이가 저게 꼴통 수구 꼴통이다 이거야. 만약에 북한 소행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 이게. 아니 그만이지. 이게 기본적인 그만인 것은 이면 안 돼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도 하루 이틀 그걸 감이란 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 북한이 쑥대밭 만든 거예요. 네. 사이버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정권은 길들이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야기를 좀 압축하면은 이 정경두 예.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해임 국방장관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당시 그 합동조사반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뭐 한국, 스웨덴, 뭐 호주 한 40여 5개국 74명입니다. 74명이고. 그 중에는 이 그 파괴 전문가,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뭐 역학 전문가, 예. 피로 파괴, 폭발 전문가,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 74명이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를 북한이란 말은 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 앱으로부터 어택이라고 영어를 썼습니다. 이 공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불미스러운 충돌. 이게 도발에 의한 폭침인데 이 국방장관이나 선생님 근데 송영무 전 그 국방장관도 그렇죠. 그런 비슷한 소리. 그렇죠.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 양반은 걔가 제대로 된 개는 짓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데 당시 한미 그 합동 훈련이 실시 중인데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임 국방장관 지금 현 국방장관 똑같은 국방장관이 문재인 그다 문재인의 명을 받아서 문재인이 그렇죠. 문재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당시 규탄 결의안을 대북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서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민주당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 소속에 있습니다만 70여 명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반대한 사람이 문희상 지금 현 국회의장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그렇지. 그 반대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은 아니고 자기가 그 과거 당 대표 원내대표도 한 사람이고 지금 장관 중에서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지사 중에 최문순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박원순이. 천안함 그 사건이 그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은 골프장에서 이 연속해서 홀인원을 5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제 북한이. 그런다고 유시민이도 저걸 합동조사하는 결과를 믿으면 더
커진다. 가장 그 모약은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 김용옥이라고 이승만을 대리에 퍼핏이라 하고 그렇지.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고 저 현충원 국립묘지 뭐라고 한지 아세요? 0.0001% 내가 보니까 10만 분의 1 확률로. 예, 개구다. 이건 안 돼. 웃기는 개구다. 야, 이게 북한이 했다는 건 0.0001% 10만 분의 확률도 안 된다. 에이. 소리하고 그다음 소설가 이회수 차파죠. 그렇죠. 아주 가상소설. 그 소설가입니까? 완전히 그 정부 발표한 건 소설이다 이게. 가상소설. 내가 소설가인데 나 졌다. 이런 다 그다음에 뭐 박원순이 뭐 그다음에 이 박영선이 네. 예? 박영선이 박지원이 정동영이 정동영이 뭐 그다음에 뭐 그리고 요새 지금 지상파 그렇죠. 방송에서 나오고 종편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들, 학자들 그렇죠. 전부 다 그러지. 전부 다 뭐라는지 알아요? 지금 몇 사람이 그중에 뭐 이건 북한이 한 거 아니다. 북한 검열단, 북한 검열단을 불러들여 가지고 합동조사를 해야 돼. 이런 썩어 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종편에 나와서 떠들고 종편에 나와서 국회의장 문희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뭐냐면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결국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예, 철저히 북한을 비호한 세력. 그렇죠. 북한 대변인 그때부터 북한 대변인들이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이에요. 그런 거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거 오늘 이거 참 열받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때 유엔군 포격으로 피해를 본 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시 원리미도 주민을 포함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때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인천시의회가 통과시켰죠.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역사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전국의 배상은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에 대해서 보상해 준 전례가 없어요.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 자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다음에 독일군의 런던 공습 폭격, 걸로 이제 죽은 사람들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상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배상은 받아내는데 그러면 우리 6.25 때 우리 죽은 이 남한만 해도 국민이 군인하고 민간 합쳐서 한 150만 됩니다. 남북한 전체로서는 한 사상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고 말이죠. 500만? 그러면은 전국이 당시 90% 이상이 초토화되고 파괴됐는데 어느 특수지역만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몇 달 전에 대한언론이라는 태역 언론인들이 만든 이 임의단체의 기간지라면 이 사람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썼습니다. 뭘 썼냐면은 동학난 때 희생자들 그걸 자녀, 손자, 고손자, 중손자까지 다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지금 광주 유공자가 뭡니까? 광주 서울 유공자. 정부 돈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아까 천안함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작년 2월에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한대를 했습니까? 그러면 천안함 유족들이 낸 세금으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를 접대한다는 거나 이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이 정권은 반란자, 대한민국 반란자, 그다음에 반국가 사범 이런 것들을 우대하고 왜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아니고 북한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유공자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안함도 북한이 싫으니까 그거를 폄훼해야 되고 문재인이가 여기 뭐를 달고 다니냐면 이 임시정부 100주년 횃불 깃발을 달고 다닙니다. 태극기가 절대로 안 답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뭐냐면은 동학부터 시작해가지고 4.3 사태,
여순 반란 그것도 보상한다고 그럽니다. 여순 반란 사건. 예. 그다음 광주 사태. 그다음에 좀 있으면은 광우병 촛불 폭동할 때 폭도들 그것도 보상할 겁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촛불 폭동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던 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폭동했던 자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좀 있으면은 줍니다. 줍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은 웃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민족 심성 이런 거를 파괴하고 빨갱이 심성을 가지고 반란했던 자들을 우대하는 이들은 체질적 마적단이기 때문에 마적질을 한다든지 반란질을 했는 것은 동학까지 찾아가고 전부 그런 것들을 유공자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 과정 속에 교과서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빨갱이들이 우리 국군과 주민을 죽인 것은 교과서에 숙청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빨갱이들이나 공산주의자들 죽인 것을 학살이라고 해서 학살. 단어가 틀려요. 천안함 폭침을 보고 중립적인 단어를 쓰듯이 좀 있으면 이제 중립적인 단어도 안 씁니다. 완전히 빨갱이도 안 씁니다. 네. 이처럼 철저히 반대한민국적 시각과 논조로서 한국 역사 및 유공자 만드는 거 행사까지 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혁명이 일어났으니까요. 이거는 바로 반란자들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가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와중에 인천 상륙작전도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사건을 미군과 국군이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자란 이름으로 반미 선전선동이 하나고 모든 반란한 것을 공로자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좌익혁명이 지금 시의회, 도의회,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이 행정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제도화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네, 예. 제도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의 피해자를 보상하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의 정통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통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침공이다. 침공. 소위 말하는 이 통일 내전, 통일 내전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 천추의 한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공으로 보는 거죠. 침공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메가 동상도 이제 허물려고 그토록 이제 했던 거고. 일관성 있잖아요. 이 문재인은 이 6.25 자체를 내전으로 봅니다. 지방 싸움. 그럼 내전으로 보면 뭐냐면 왜 우리 싸움인데 너희 유엔군이 끼어들어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전쟁 기간을 길게 하고 사람을 많이 죽게 하고 다치게 했냐 그런다. 서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문재인 우리 서 박사님은 머리에 너무 좋으시니까 그 문재인이가 6.25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유엔에서 유엔에 가서 그렇지. 유엔 가서 첫 연설입니다. 2017년 그렇지. 그 유엔 가서 첫 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선돼 가지고 와서 연설을 하면서 6.25는 내전이면서 국제전이다. 그런데 내전이 확대돼서 국제전. 근데 아닙니다. 6.25가 바로 발발하는 날 유엔 안전보장기구가 즉각 소집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 김일성 이것을 내전이라 하지 않고 평화에 대한 파괴 행위, 영어로 표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게 나옵니다. 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엔군 편성을 지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히려 우리를 그 잿더미에서 도와준 유엔에 가서 고맙다는 표시는 못할 그 유엔에 가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내전에 인터널 원대 내전에 너희들이 왜 왔냐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그 시간이 있고 침해했느냐. 아까 동학남 지금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동학남 그것을 한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누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동학에 접수했습니다. 지방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안중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 아버지가 안태훈이라고 당시 그 동학군을 잡아들이는 단속하는 그런 이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는 완전히 그러면
뭐 그렇지. 되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하고 그렇지. 있는 것이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대한민국 자, 국사학계. 보십시오. 네. 국사학계는 이미 뭐 자발 뭐 야. 자로 물든 지 오래되고 어. 그러면은 뭐 자기들 뭐 5.16 뭐 이런 거 단속은 뭐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그 쿠데타입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다 잡아놔야 될 거 아니요. 그 조사해야지. 조사하고 유족들 보상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요. 뭐 가장 뭐 묘청에는 아니다. 뭐 정렬입에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저 1590인 임진왜란이다. 예. 그다음에 5년 후에 1597년에 그 정유재란이 납니다. 그 정유재란. 그다음 병자호란은 그로부터 뭐 상당히 1636년. 인조 14년.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그 유족들 피해자들 조사과 보상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안 되면 뭐 당군 조선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죠. 서 박사님. 북한 당군까지 올라갔잖아요. 북한 당군 팔회하잖아요. 맞아. 그 올라가는 게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올라갈지 모른다가 아니고 올라가고. 왜냐하면 당군 팔아야 되니까 예수 대신 당군 팔아야 지금 말이죠. 예, 동학난 이야기 나왔으면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렇지. 노무현 정부 그렇지. 때 그 저 청와대 홍보수석 홍보파트에 조누구라고 그죠, 그죠. 있습니다. 예, 예. 조기수.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 되죠, 뭐 조기수. 예. 그 악질 탐관오리 그렇지. 때 조뱅갑의 중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병갑에. 저도 마지막 그러면은 교육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반일 뭐 조지고 친미 조지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친미파다 막 이렇게 그러면 했던 사람.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 진짜 이 친일 세력 청산 좀 제대로 했으면 고맙겠어요. 문재인 아버지부터. 그리고 완전히 이제 문재인 아버지가 친일파. 지금 친일파-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어허. 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면 그게 친일파. 친일파지. 그렇죠. 이게 그 정신 질환.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3.1절을 계기로 문재인이가 이제 빨갱이라 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용어다. 이걸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방송 보면은 뭐 이 반일 무드가 뭐 굉장하잖아요. 아직까지 반일 선동해요. 그리고 뭐 이 외교부 장관 강경화 그다음에 뭡니까 주미대사 하는 얘기가 조윤재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그렇지가 그럴 리가 있겠어 했던 게 다 맞는 거예요. 지금 반일 반미 노골적. 친중으로 이제 이게 간 거고. 아니 한미 관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마 건국일이 처음일 거예요. 이견 있다가 아니고 어제도 보면은 청와대 NSC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도 그렇지. 우리는 남북한 북한 퍼주게 하겠다.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 노골적으로 아니에요? 나오는 거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이제는 사람들의 노골적입니다. 역사 인식이나 좀 있으면 청와대에서 이 반미 데모 한다니까. 과거의 그렇지. 경험에 비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그 핵 비확산 조약 NPT를 탈퇴하고 네, 네. 핵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1993년 3월 12일입니다. 그리고 3월 12일. 예. 예. 그 NPT를 탈퇴했는데 그때 예.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쌀을 엄청나게 제공했습니다. 그렇죠, 쌀. 그렇죠. 네. 뭐 북한의 대북 그 쌀을 말이죠. 그럼요. 그다음에 94년에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협정에서 또 탈퇴합니다. 탈퇴해버렸지.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해 뭐 이 미국하고 제네바에서 그 북핵 동결 그 협약이 체결되잖아요. 네. 제네바 기본 합의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뭐 우리가 뭐 경수를 지원하니 뭐 어쩌고 하다가 김대중 정부 말 때 2002년 정확히 합니다. 12월 12일입니다. 그때 제임스 케이지라는 그 대북 미국의 특사가 북한 가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그렇죠. 보고 와서 여기서 했죠. 그때 북한이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 최초의 국제 협약입니다. 그 북한 핵에 관한 그렇지. 그걸 파기시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예요.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난 그 이 돈이 갔지 않습니까? 우선 저 김정일하고 회담하는 데도 4억 5천만 불 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5년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 해놓고 2006년 10월 9일 날 최초의 핵심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북한에 엄청난 현금과 물자를 퍼줬던 그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핵 활동이 본격적이어지고 그때 다 핵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핵을 비핵화를 위해서 뭐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한다. 이건 경험칙으로도 맞지가 않은 겁니다. 맞지 않은 거죠. 두 분이 참 워낙 참 당대에 탄탄한 이론가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어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못 끼어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못 끼어들습니다. 이제 혈압이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혈압 게이지가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그 지금 바른미래당 가서 지금 뭐 계시는 그 손학규 그분이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범국가 대책기구 수장을 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또 수작을 벌이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가 만나가지고 반기문한테 요청을 하고 또 이제 그랬던 반기문이가 문재인을 만나서 끝나고 나서 반기문 씨가 그 청와대 출입 기자 그 기자단들이 있는 춘추관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장장 10분 동안 발표를 했어요. 이게 연합뉴스 TV니 뭐니 이게 전부 다 이 친여 매체들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다 뿌렸어요.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정치 재개. 역시 반기문이다.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와신상 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들 보세요? 오늘 조 대표님부터. 나는 예. 그게 뭐 역시 반기문이라는 단어 딱 나올 때는 나도 무릎을 탁 쳤는데 저 사람이 권력을 무슨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추하게 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 권력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저는 저 따위 기운 가지고는 어떻게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권력은 끝나고 이 권력에 대한 어떤 병적인 그 집착도 아니고 뭐 좀 많이 잘못 늙은 건데 저 유엔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뭐 미세 유해먼지 위원장이라는 게 첫째 이 단어가 안 맞았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이 양반의 그 이제 춘추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대변인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 내가 볼 때는 이게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 스피치예요. 정계 입문. 거기에 보면은 이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적, 이념적 이런 걸 다 벗어나야 한다. 한마디 말하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씹지 말라 이거예요. 응? 사실을 갖고 접어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대목이 뭐가 있냐면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존 F 케네디와 동급으로 이제 올리면서 상이지요. 네, 그래서 내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두드려 봤더니 이 양반이 1944년생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양반 나이가 7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주 대표님. 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인만 이 양반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는가를 본인만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두 고수들이 한번 좀 분석 좀 해달라 얘기죠. 그런데 망상이라고 봐요. 그 보도에 의하면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정치 재개 의향이 있느냐?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안 했어요. 네.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야. 날카로우셔. 뭐 이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이 윤 대표님께서 예. 그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출마하면 77세가 되는데
실제로 뭐 가게 이승만 대통령도 73세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DJ 김대중 대통령도 뭐 호적상 나이는 좀 적습니다. 근데 진짜 나이는 한 두서너 살 많다 그러는데 하긴 호적상 나이를 기준해도 DJ도 73세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유명한 그 흑인 그 인권 지도자 넬슨 만델라 경우는 76세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 트럼프 대통령도 했는데 상당히 나이 늦게 됐죠. 71살이지. 네. 트럼프. 그러나 우리 나이는 72, 3세 되잖아요. 77세하고 72, 3세, 1세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연령으로 보면은 글쎄 요새는 뭐 나이가 뭐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그 정치 재개 의향을 묻는 데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답변을 유보한 답변을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노 코멘트를 했어요. 노 코멘트. 그래서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이 반기문이가 청와대에 왔으니까 그 반기문 전 총장을 이제 모시고 갔다 오면서 또 물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연못 구호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못 구호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마 반기문 총장께서는 지금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세상을 속이기에는 정말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에? 우리 조 대표님은 뭐냐면 그건 이미 반기문은 권력은 끝났다. 네. 근데 이게 노추다. 망상이죠. 망상이다. 이게 자기 혼자만 예.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씹어주는 거는 키워주는 거지. 반기문 총장은 우리한테 저녁 한턱 사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가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춘추관에 나와가지고 10분 동안 정말 유장하게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풀 텍스트 전문도 실어주고 뭐 기사도 뭐 무지하게 많이 써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깜짝 놀랐을 거야. 네. 이게 왜 그러지? 얘들이 좀 미쳤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 해주고 했는데 그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 다 해준 거야. 사실 우리가 씹어주는 데도 없거든. 씹어주는 데도 없단 말이야. 잊혀진 인물이에요. 반기문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탁을 했다. 그래서 춘추관에서 한번 좀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요청했더니 오케이 해서 지금 하는 거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반기문이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문재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민정수석을 하고 좋았잖아요. 또 그치 이제 외교 보좌관을 했고 이 반기문 씨가. 그런데 반기문 씨나 문재인 씨는 내가 볼 때는 정치부 기자가 볼 때는 김정은하고도 사이 좋고 세상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거든. 둘이 사이가 좋았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뭐냐면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뭐 안희정이도 날아가고 뭐 이재명도 날아가고 뭐 유시민이 뭐 떠들고 있지만 저거 내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불안한 거야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것도 상상해 볼 만한 시나리오는. 이걸 잘 봐야 되니까. 나는 문재인의 의중이 나는 손학규 발언에 나는 싫다 보는 거지. 근데 문재인이가 막말로 반기문에 대해서 그냥 한 유력한 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엔 어떻게 보면 사면복권 한 거야. 지난번에 완전히 갔잖아요. 근데 사면복권 해가지고 요것을 나는 손학규하고도 상당히 물밑간에 얘기가 있었다. 갑자기 손학규가 왜 반기문을 내세우냐, 이거야, 반기문을. 그래서 이제 노영민이가 만나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새를 갖춰서 격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네. 나는 파장은 별로다. 파장은. 근데 파장이 별로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말이죠. 반기문이가 반기문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됐어. 그럼 이쪽에서 예컨대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자. 뭐 황교안이든 뭐 무슨 김진태, 홍문종
누구 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경력이 깜냥이 아니니까. 이게 좀 비교가 안 될 수가 있거든. 비교 자체가 안 돼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임승차 할 수가 있거든요. 카드 1순위. 이 무임승차의 아주 고수가 누구냐? 반기문 아닙니까? 1등 반기문, 2등 황교안. 황교안 이게 뭐 완전히 그것도 1등 이기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네, 이건 나는 역시 그 청와대 안에 그 대변은 해봤던 사람의 시각이 우리 앞에서 그 강화문에서 느껴지는 사람하고 시각 자체가. 아니 근데 그래서 윤카세 TV에서 우리 고수도 그거 진짜 일리 있는 시나리오. 일리가 있다니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게 네. 사실은 그 문재인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선거 때는 그 반기문을 공격하고 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뭐 맨 처음에는 반기문이가 그 여론조사 지지에서 잘 나왔으니까 1등했죠. 문재인은 그 처지고 그러나 그 좌파라는 게 어떤 세력들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에 뭐 따라서. 반기문이 치고 온갖 그때 뭐 가짜 뉴스다 뭐다 뭐 해가지고 그럼요. 반기문을 쳤잖아요. 그래 반기문이가 그 사람 초장에 나가떨어졌지. 뭐이 보통 뭐 YS다 DJ 정도 되면 그 뭐 어떻게 나갑니다. 풍찬노수가 아닙니까?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뭐 본인한테 미안합니다만 뭐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 온실이지. 뭐 한마디 몇 마디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 떨어진 것이 네. 반기문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국내적으로 뭐 정치다 북한 핵이다 뭐다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고 지지율은 내려가고 그런데 뭐 하나 좀 뭐 해가지고 안 되면 나중 많은 거고 안 오면 대물에 해가지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렇죠. 뭐 안 되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우파 쪽으로부터도 반기문 그럼. 중도는 이른바 중도 우파는 반기문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있죠. 그 점잖은 사람들 네. 뭐. 네. 그런데 여기에 나는 이제 이 반기문이의 어떤 대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야심이 꿈틀거리는구나. 네. 야, 저기 간단한 저게 진짜 능구렁이구나. 네. 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예컨대 그 더불어민주당 이 범여권에 있던 대선 주자들이 지금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고 좀 이게 지금 이러는데 뭐라고 나 생각했냐면 이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아니야 본인이. 네. 그런데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 동안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또 파리 이 기후 변화 협약 체결에 자기 편이에요. 헌신한 기관이었다 자기가.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유엔 창설 후 최대 업적으로 평가하는데 큰 자부심이 있다 이거야. 자기가 이 기후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반기문이다 이거예요. 난 요 대목을 딱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이명박 롤모델이구나. 이명박이 청계천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중앙차로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먹었잖아요. 환경이 화두니까 내가 이번에는 완전 막 공기 공기 청계천으로 그냥 좋지. 와 이거 보니까 진짜 밝아진단 말이야. 이거 반기문이야 이거. 그러면 이제 뭐 타임지라든가 뭐해서 뭐 클린에어 반기문 쓸 거 아닙니까? 환경이 최고 사기극 벌이기 좋은데. 완전히 최고 사기극이니까. 그런데요. 지금 문재인이가 탈원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석탄과 석유 LNG 발전 석탄 석유보다 또 그 미세먼지가 뭐 몇십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곳을 탈원전 정책을 보이지 않고 저걸 어떻게 하장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 이런 보도가 과거 MB 때 있었죠. 저기 뭐 인천 송동가 뭐 국제도시에 이 유엔 기후 사무국을 유치를 했어요. 나는 도대체 그 뒤에 이게 어찌 됐는지 뭐 후지부지 됐는지 모르는데 당시 송영길이가 인천시장을 했는데 이건 이 세계적인 대기업 본사 하나를 유치한 효과와 같습니다. 뭐 고용 효과랄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되지 모르는데 기후 뭐 흐지부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글쎄 뭐 시작은 뭐 저런지 모르지만 뭐 용도삼이 되는 거 아닌가. 우선 지금 탈원전 보십시오. 이거 말이죠.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더군다나
중국이 석탄, 석유로 하는 화력발전소 500여 개를 저기 저 산동반도에서 저 동부지방에. 우리 저 동북지방에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 그대로 500개를 짓는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에너지 친환경 문제 있잖아요. 네. 태양열 저게 깨끗하다 그러지만은요. 어제 내가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탱크 회사 가가지고 연설하는 거 내가 들어봤는데 태양열이 최고 환경 오염이 크고 전력 질이 가장 떨어지고 딱 이렇게 환경 오염이 가장 크고 전력 질이 떨어지는. 명쾌한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해더머리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지. 네. 그 짓을 지금 워낙 두 분이 참 보수 우파의 참 고수시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하세요. 하여간 예. 그 정치 재개 이거 하느냐 반기문. 이건 내주 26일 날 관훈 토론회에 초청이 돼서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글쎄 지금 관훈 토론회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지금 비중이 없는 분을 거기 연설해서 그 토론을 한 것도 조금 이게 시나리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때 제대로 된 기자라면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겁니다. 네. 당신 정치재에게 의사가 있냐 없냐? 하여간 한번 지켜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한테 좀 상당히 좀 죄송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해가지고 그 보여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참 그야말로 배신적인 행태를 보고서 제가 그 칼럼을 쓰고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한 조회수여가지고 그리고서 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냥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제가 좀 시도를 해봤어요. 지금까지도 좀 저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문자도 보내고 다 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오고 또 길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아주 안 좋은 표정들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는 그때 잘 썼는 게 지금 바둑을 복귀해 보면은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렇게 반미 반유엔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위원장직을 만든다는 것. 내가 볼 때는 이 김대중이가 노벨상 역사의 최악의 그 수상자라면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 중에 유엔 정신을 가장 거스리는 가장 그 질이 나쁜 지금 은퇴 후에 가장 질이 나쁜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몇 년 전에 그 후려치는 그 칼럼 썼다면 그 예언적이라고 남아요. 왜냐하면 반기문은 어떤 사람이냐? Who is 반기문?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분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그 확실히 왜 저 사람은 정치 나오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 판국에 문재인 정권을 두고 북한에 대변인 노릇 하지 말라. 비판위원장이 돼도 문재인 정권 타도위원장,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위원장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될까 말까 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일관성인데. 그렇지. 지금 이 환경파리 지금 대한민국 미세먼지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만드는 중국에 찍소리 못하고 반기문 씨도 찍소리 못하게 돼 있어. 안 봐도 비디오야. 그렇지. 저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그 미세먼지라는 그 이상한 환경파리 위원장 돼가지고 이런 정권을 돕는데 그것도 청와대가 뭐 10분 20분 뭐 브리핑하고 가는 걸 내가 볼 때는 반기문 씨는 이 잘 포장돼 가지고 유엔까지 사무총장까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굉장히 나쁜 얼굴 추한 얼굴 드러내고 아웃 때는 지금 이쯤에서 끝내야지. 계속 가면은 정말 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반기문 이름이 이렇게
손가락 5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자, 윤칼세 TV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또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꽃 튀는 토론 여러분 어느 정도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문재인의 대한민국 나라를 완전히 참 흔한 말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 원수라는 문재인 씨는 여기에 이 행사에 참석해서 그 유족들의 손을 잡아주는 아주 간단한 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첫째가 김정은 눈치, 두 번째가 대한민국 친북, 종북, 좌익, 반미 세력 자신의 정치 기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결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